안녕하세요, 박나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을 과학의 길로 조금이라도 더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물리학상 하나쯤 나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신에게 크게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하는 양자역학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분들이 봤을 때도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알게 되게끔 재미있고 쉽게 알아봅시다.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며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 이론은 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것에 중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만들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만류인력 법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의 물리법칙과 신들이 산다고 여겨지던 천상의 물리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매우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것은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었던 완벽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도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태양계의 행성 중에 태양 옆에 있는 수성이라는 행성이 있는데요. 이 수성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만류인력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행성들은 태양을 돌 때 완전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을 그리며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울 때와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의 위치를 근일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수성의 근일점 위치가 미세하게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수성이 예측과 다른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100년에 43초의 오차라는 매우 미세한 차이지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으로는 이 현상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류인력이 틀렸다라기보단 뭔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스러웠던 미세한 오차를 시공간이 휘어진다면 모두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아인슈타인이 완벽하게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년이나 절대적인 차를 지켜왔던 만류인력 법칙은 이 정밀한 조건이나 빛의 속도와 같은 극한의 움직임에선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며 일반적인 상황과 극한의 상황에서 모두 맞아떨어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진짜 맞는 이론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 만들어진 이 상대성 이론은 정말 완벽한 이론일까요? 정말 이곳으로 우주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세계의 설명이 필요해진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을 위협하는 이론이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극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새로운 세계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원자라는 매우 작은 미지세계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이 원자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원자가 뭘까요? 수많은 레고 장난감 조각들이 무수히 결합이 되어 거대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원자들의 결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레고 블랙의 조각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때 더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원자도 약 100여 가지의 여러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H라 하는 수소 원자 2개와 O라고 하는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H2O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육체도 당연히 수많은 원자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20세기 전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을 1mm만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 수가 1천만 개가 될 정도로 원자는 작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으니 과학자들이 기발한 방법을 통해 알아낸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자면 원자는 그 중심에 매우 작은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원자 핵의 주위엔 정말 크기가 없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작고 원자 핵보다도 훨씬 가벼운 전자라는 것들이 원자 핵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자는 마치 우리 태양계를 연상케 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자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원자는 그 중심에 매우 작은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자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기기의 그 전자가 맞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면서 과학자들은 너무나 난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난해한 문제들 중 하나가 에너지를 가진 채로 가속운동을 하며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전자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가 내고 있는 그 에너지, 빛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호가 몸에 지니고 있던 에너지를 사용하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자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자가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게 되면 정말 찰나의 순간에 원자핵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전자가 원자핵과 충돌을 하면 원자는 순간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서 덴마크의 물리학자이자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가 이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그 닐스 보어는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는 것처럼 연속되지 않고 마치 순간이동을 하고 다니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과학자들의 물음에 닐스 보어는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빛에 대한 수많은 실험 결과들이 모두 맞아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말 황당하지만 양자역학은 보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황당한 이론입니다. 뭔가를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양자역학인데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비유해보자면, 만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무작정,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빛의 속도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물을 텐데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수성의 세차 운동을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GPS 인공위성을 띄워보세요. 수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행한 모든 실험들의 결과는 그 아인슈타인의 말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겠죠? 이 양자역학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정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단지 결과입니다. 양자역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이 황당한 것을 과학자들이 물리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자체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자역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론보다도 복잡하며 그 실험에 있어서도 가장 정밀함을 가진 이론입니다.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는 결과가 유일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낸 양자역학의 가정들은 정말 정확하고 완벽한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과정 따위 생략해버릴 용기가 있다면 양자역학은 이미 완성된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너무 어렵더라도 양자역학을 만들어낸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르기만 한다면 원자라는 미시세계의 물리가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익숙하던 이 세상의 물리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원자라는 미시세계의 물리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닐스 보어가 주장한 전자의 궤도는 원자핵의 바깥쪽을 돌고 있던 전자가 외부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방출함과 동시에 원자핵과 가까운 쪽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자는 또다시 순간이동을 하며 바깥 궤도에 진입하는데 이때는 그 전자가 외부에서부터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치겠죠? 과학에 관심 없이 양자역학을 처음 듣고 계신 분들이 뜬금없이 순간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황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순간이동을 하며 궤도를 옮겨 다니는 현상에 대해 양자도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당시 그 말을 들은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깐, 아인슈타인은 혹시 양자역학을 연구했을까요? 놀랍게도 양자역학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던 아인슈타인은 정작 양자역학에 대해선 그 문턱에서부터 결사반대를 했으며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혐오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어웨이처 이론은 물리학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것을 주장한 닐스 보어 자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닐스 보어의 그 신비로운 이론이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을 때 그 이론의 수학식을 만들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양자역학 창시자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 하이젠베르크는 원자핵의 구조를 밝혀내는 등의 공로로 1932년 노벨상도 받게 됩니다. 우리 거시세계의 물리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미시세계인 원자의 물리가 당연히 다를 것이라 주장한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양자역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불확정성 원리란 앞서 말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를 자세히 알고 싶어하던 과학자들에게 그것은 원리적으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낸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젠베르크가 말하고자 한 것은 미시세계의 전자의 궤도나 위치 따위는 상상할 수조차 없으니 그것을 논의할 게 아니라 직접 측정을 하여 나온 결과값으로 이론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불확정성 원리를 안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양자역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전자의 궤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궤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관측해야만 하는데요. 바로 그 관측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며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자역학으로 인해 관측의 개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양자역학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유명한 이중슬리 실험 장치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양자역학은 말이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 실험 결과를 확인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재과학자라 불리던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반대하며 양자역학이 말하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했으나 끝내 명확한 반박을 해내지 못했으며 급기야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학적 논리가 생명인 과학자의 신분을 가진 아인슈타인도 이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 얼마나 반박하기가 어려웠으면 신을 동원하며 반박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주사위 놀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 모든 것이 이 이중슬리 실험 결과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이중슬리 실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박나방의 양자역학 2편에서 말입니다. 기대하세요.